부터 시작해 큰일을 이룬다는 이소성대 정신으로 40여 년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광대 병원인데요. 작은 상처 하나라도 다 함께 힘을 모아 치료해 더 따뜻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원광대 병원.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제20대 서일영 신임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조금 됐잖아요. 네. 그동안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20대 원광대학교 병원장에 선임된 저는 전공이 비뇨의학과입니다. 서일영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그 코로나 환경에서 어렵지만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도민 여러분 만나 뵙게 정말 반갑고요. 향후에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더욱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을 막 하셔서 더 실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에서 크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이전에는 제가 주로 치료하는 것들이 신장암 환자들이라든가 요로 결석 네. 많은 수술을 해왔고 진료를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진료, 치료, 수술 그런 것보다는 병원 경영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직원들과도 그런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쁜 나날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완전 경영자로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활동해야 되니까 그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네, 원광대학교 나오시고 또 원광대병원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병원장이 된 것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물론 이제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도 저희 병원에서 다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만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온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네네. 거의 우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좀 잘 알고 그런 것이 제 병원장이 된 또 다른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또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겠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요, 원장님 이렇게 후보가 보통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번에 6명이 이렇게 후보로 돼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 병원장님이 된 것은 어떤 특이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시기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번에 6명이 저를 포함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됐는데 정말 다른 5분 다 훌륭하시고 특히 제가 그 6명 중에서 가장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가장 후배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 구성원들께서 저를 일단은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보직 경험이 좀 많아서 그 전에 국제지율센터장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그런 보직 경험이 좀 많고 그리고 주위 분들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이나 화합을 좀 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성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축하 말씀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나고 자라시면서 얼마나 지역에도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좀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중에 기억나는 축하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축하를 해주셨고 선후배 그랬는데 특히 제 환자들께서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되게 한 5년, 10년 저한테 계속 그렇게 추적 관찰을 해왔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겠네요. 그런 분들이 편지도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꽃다발도 보내주신 분들 가지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긴 이 지역에서 계속 나가 자랐으면 환자분들하고도 그 삶을 같이 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축하를 받고. 제가 신장암 수술을 한 경우가 거의 3,000명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하고 끈끈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뭐 아주 그 좋은 관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번에 아주 환자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의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네네. 축하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만큼 정말 힘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새롭게 이제 원광대 병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또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신지 그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병원이고 특히 예. 저희 병원은 그 사립대학 병원이다 보니까 경영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지역에 우리 대학교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처럼 맞아요. 예, 병원도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려운 거를 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우리 그 직원들 식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을 발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플랜을 뭐 저희 나름대로 경영 계획서도 아주 많이 디테일하게 잘 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군요. 가장 제가 1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 소통과 화합. 예. 그래서 소통과 화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가서 뭐 호남 그리고 서해안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목표를 이루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환자들이 행복하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또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네네. 안에서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과 화합을 네네. 구체적으로 또 하고 계신지 한 네. 가지 팁만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회의 문화를 네. 일단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예. 난상 토론하듯이 각 그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네. 그런 문화부터 하나씩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각 그 환자 접점 부서 예를 들어서 예. 뭐 고객 지원팀이라든지 진료협력센터라든지 그런 환자 접점 부서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또 환자와 보호자하고 또 소통할 수 있게 네. 예,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소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뭐 직제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체계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내부적인 환경, 뭐 물리적이든 아니면 뭐 시스템적이든 그런 개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최근에 좀 어떤 노력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가 그 당장 닥쳐 있는 큰 과제가 예. 사실은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 예. 뭐 제가 뭐 건물을 무슨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인력 확보, 좋은 인력,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들, 그렇죠. 또 간호사분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사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 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좀 될까요? 뭐 당장에 사실은 뭐 좋은 그 급여라든지 뭐 그런 예.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이긴 하겠지만은 네. 뭐 저희 병원의 경영에 무슨 한계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 뭐 그런 것들도 현실화시키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또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같으면은 뭐 그 의사의 그런 병원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을 보여준다든지 네. 또 간호사분들은 당장에 간호사분들 매일매일 뭐 3교대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복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각각 그 직종에 맞는 그 원하시는 것들이 무언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은 저 인력 수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내부 구성원들이 원장님께 그 기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클 것 같고 네. 또 덩달아서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기대를 네, 하고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계획들이 다 잘 되고 나면 네. 어떤 병원으로 이렇게 좀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또 네. 원하시는지 네.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경영계획서를 지금 뭐 짜고 있는데 예. 뭐 4년 경영계획서를 짜고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4년 후에는 네. 제 1차적인 목표는 호남 서해안 지역 그 최고의 병원이 되자. 네. 예,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원광학원에 여러 그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 있지만은
산하에 여러 병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병원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원광학원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진두가 되자. 예. 그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그 한국의 의료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 의료 관광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네. 이렇게 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해외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좀 어떤 그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 5년 정도 국제진료센터장이라는 걸 했었는데 예. 사실은 5년 정도 국제진료센터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주위에 있는 미군 부대에 환자를 유치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은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은 미군 환자의 그런 그 전담 병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10여 년 전에 제가 지역선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라는 그런 큰 그 프로젝트를 땄거든요. 그 국책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은 뭐 저희가 그 매년 그 진료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 진료 수익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더불어서 해외에 몇 개 병원이라든지 몇 개 나라의 그 진료 협력 센터 그리고 화상 센터 뭐 그런 예. 걸 유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외국인 환자, 해외 환자를 유치를 한다는 것이 그 밖에서 보면 약간 넌센스가 들 수가 있는데 좀 쉽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처음으로 빠르게 로봇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그런 의료는 완전히 첨단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 전라북도가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고 예.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서울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하자. 네. 예,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정부에서 굉장히 그 사례를 좋게 봐가지고 어허. 예, 그래 성공적으로 했고 뭐 예. 덕분에 뭐 그 당시에 뭐 장관상도 받고 네. 예, 지금도 꾸준히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해외하고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어떤 나라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돼 있을까요? 뭐 제가 그 우리 비뇨의학과에서 그 세계 그 학술 대회 회장을 하고 있어서 예. 로봇이나 복강경, 뭐 내시경 수술에 대한 분야는 뭐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한 의사분이 뭐 1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요? 예, 러시아도 상당히 많고 네. 뭐 최근에 좀 그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저희가 뭐 연수를 했고 그 이외에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베트남 여기저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가셨고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저희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계시고 네.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원광인의 밤 그래서 그 동문회 예, 그런 알룸나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베트남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네.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뭐 관계가 형성돼 있고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걸까요? 네. 최근에는 뭐 오히려 그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 뭐 중국 쪽보다는 예.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동남아시아 나라에 저희가 그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베트남의 그 대형 병원 또는 저희가 또 한방도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 한방병원 맞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고 그쪽에 환자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가시고 또 다시 추적 검사라든가 그런 거는 또 그쪽 병원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의 일부 도시에는 저희 네. 한방병원이 그 오픈이 그 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최근에는 그 베트남의 그 저희 그 학원에서 그 세종학당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런 양방, 한방 그리고 문화적인 거 다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해외에서 환자 유치도 하고 네. 또 아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시기 때는 네. 개념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코로나 때는? 지금 코로나가 2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우리 환자를 치료하는 거 이외에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렇군요. 뭐 많게는 뭐 100여 명 정도가 매일매일 그 격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그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환자 이외에 그 다른 중증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비단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 그 대부분의 병원들이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병원의 그런 경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뭐 저희 그 직원분들께서 특히 간호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광대 병원 하면 또 해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 의료봉사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해외 의료봉사 하면 또 원광대 병원이라는 네, 네. 그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네. 오래전부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네, 네. 뭐 과거에서부터 어떤 일을 해왔고 최근엔 또 어떤 거를 또 기획을 했었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 독립재단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봉사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저희 병원의 그 미션도 그 재생의사라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재생의사가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치유하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의료봉사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네팔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뭐 지속되고 있는 그 캄보디아 그런 의료봉사를 계속했고요. 뭐 최근에 여기저기 나라 뭐 IT 그 지진이 있을 때도 의료봉사를 했었고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몽골에서 제가 의료봉사를 아주 대단위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3년간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면은 뭐 무슨 산간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몽골에 설 때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한복판에서 했어요. 예. 예, 한복판에서 대형 병원을 저희가 전체를 빌려가지고 네. 그 몽골 그 철도병원을 빌려서 했는데 네. 예, 저희 그 원광학원 산하에 있는 양방, 한방, 예. 치과 그리고 보건대학 다 가서 약 100여 명 정도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규모로 갔었네요. 정말 대규모로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면은 뭐 한 번 할 때마다 한 5천 명 정도 진료를 했고요. 예.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큰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몽골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하고 뭐 할 정도로 예, 3년간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 환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현지인들의?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아주 반응이 좋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때도 인상 깊었던 것이 울란바토르에서 그 한다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예. 저기 그 고비 사막에서부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예,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숙소를 가지고 예. 예, 그렇게 숙소를 잡아가지고 저희 3박 4일 의료봉사 활동한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네네. 뭐 고비 사막에서 그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전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한반도에 한 2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거리가.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셨고 호응이 너무 좋으셨고 뭐 특히 뭐 저야 뭐 양방의사긴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예. 아주 관심이 많고 홍보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외 분들을 치료하고 하면은 뭔가 한국인으로서 그 사명감을 더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진료를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가시면. 네. 그럼요. 네. 그 뭐 이어서 그냥 몽골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 제가 그 몽골의 국립의학원이라는 거기에서 그 한국인 최초로 그 명예 그 박사학위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수술도 거기 가서 많이 해줬고 뭐 제자도 많이 길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몽골뿐만 아니라 뭐에서 러시아의 국립암센터라든지 중국의 여기저기 그 병원들이라든지 뭐 베트남의 그런 병원들이라든지 그 네트워크를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수술은 수준은 뭐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거의 높다고 생각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네. 더욱이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수준에 더불어서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도 세계에 내놔서 그 뭐 정말 뒤처지지 않을 그런 병원이라고 자부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그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특히나 지역은 더욱더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서 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었고 또 어떤 또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그 전라북도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노인들이 뭐 14에서 15%그 시군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그 수를 차지하고 어떤 시군은 뭐 20% 이상 그러니까 뭐 4명, 3명 중에 1명은 거의 노인이 될 그런 우리 전라북도 시군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저희 병원에 대한 그 경영 계획도 예를 들어서 암센터라고 하면 단순히 그 암센터가 아니라 노인 전문 암센터라든지 그리고 뭐 재활센터라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재활센터보다는 노인 전문 재활센터라든지 그래서 노인 환자에 대한 그런 그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더불어서 우리 그 익산시가 그 여성 친화 도시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 우리나라 최초 여성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그런 질환 센터도 개발할 예정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또 다문화 가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치료 센터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정말 지역에 특화된 그 시스템들을 자꾸자꾸 개발하고 또 깊숙하게 들어가고 계시네요. 네. 그럼 여성 친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떤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거기를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뭐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많은 그 유방 갑상선 뭐 그쪽 그 암센터라든지 또는 여성분들의 그런 그 대사장애 뭐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대사장애 센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제가 기획만 해가지고는 조금 병원 자체적으로 힘이 붙일 수가 있으면은 제가 그 익산시에 있는 그런 뭐 유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시청도 좋고 뭐 상공회의소도 좋고 그런 유관 단체들과 그 같이 좀 그 협력을 해서 그렇군요. 그런 센터를 좀 더 그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의사가 되면 전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쭉 그 능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의료 기술은 계속 날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의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참 다양하고 더 깊숙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셨나요? 어떤가요? 아,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전공이 뭐 내시경 로봇 복강경인데요. 그게 다 굉장히 그 첨단 분야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복강경 수술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뭐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와가지고 복강경 수술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편화시켰거든요. 그리고 2007년, 8년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로봇 수술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저희가 그 로봇 수술에 굉장히 그 선두주자로 좀 일찍 시작을 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좀 굉장히 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약간 구부러지는 그런 내시경들을 이용하는 그런 수술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5년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되면은 저희 수술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조금씩 그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따라가야지만이 세계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바로 도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연수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물론 했지만은 우리 후배들한테 자꾸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다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한 3천여 명 정도의 환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진료라든지 환자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사실은 그 젊은 분들은 별로 기억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수술을 하고 빨리 퇴원하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그다음 뭐에도 저희가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하면 흉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수술을 했는지 안 하셨는지 거의 잘 모를 정도 되거든요. 회복이 빠르니까. 만남이 짧군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연세 드신 분 그 수술을 한 분이 그 93세였는데요. 그 만으로 93세이셨어요. 그 할머님이셨는데 신장암 수술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99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그 뒤로는 더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5년간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시고 1, 2주 있다가 저 외래 오셨는데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그 전에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셨던 할머님이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뭐 나이가 젊으시든 연세가 많이 드시든 아무 상관없이 네. 평소에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은 예. 뭐 어떤 질환에 닥쳐도 뭐 잘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네. 있다. 아무튼 그 할머님이 지금도 그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면 그러실 수 연락을 있죠. 한번 좀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보기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또 음악에도 굉장히 좀 소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네. 이야기입니까? 뭐 공부는 네. 기본적으로 좀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네. 예,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예. 그 의과대학 그 그룹 사운드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머리도 안 자르고 네. 뭐 굉장히 막 뒷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장발로. 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그때 그래서 제가 그 퍼스 기타를 쳐가지고 오, 예. 예, 뭐 기타 치고 열심히 그렇게 다녔었죠. 그리고 락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저희 우리 은광대학 말고 예. 뭐 다른 대학 돈에 소재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재밌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럼 그때 막 송골매 또는 건지 앤 로지스 뭐 이런 예, 밴드들 막 푹 빠지고 그렇죠. 뭐 그 저희 조금 지나서 그 부활이 나오더라고요. 부활 나오고. 예, 그래서 엄청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취미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그 근무하실 때 네, 나중에 이게 도움이 좀 되든가요,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돼요. 저는 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네. 뭐 혼자 또는 뭐 차 안에서 네. 뭐 굉장히 시끄러운 그 헤비메탈 틀어놓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과대학의 이제 락 동아리라고 하면은 의학 용어를 힘차게 외치면서 뭐 기타를 이렇게 막 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장발을 휘날리면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멋졌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인간적인 면모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그 직원들과 또는 환자분들과 소통을 또 네.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네. 하고요. 그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또 신임 병원장으로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글쎄요, 뭐 지금 정말 다들 어려워서 네. 그 도민들분들 또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줄까 그리고 또는 우리 제가 경영을 맡았으니까 네.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저희 제가 그 종립병원이기 때문에 그 교전에 네네. 그 못자리판이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자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 농사를 짓는 농도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 지을 때 못자리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못자리판처럼 건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그 못자리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못자리판을 통해 가지고 크게 뭐 평야 농사 엄청 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을 잘 경영을 하면은 처음에는 못자리판이지만은 점점 그 큰 평야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제가 호남 서해안 그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그 이름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병원이 되지 않을까. 그 제 나름대로 그런 그 병원을 경영했던 그런 그 신념을 못자리판으로 삼자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병원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도민들에게는 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도 자주 또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는 어떤 한국의 의술을 또 널리 알리는 또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